무려 27년간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단연코 세계 최고의 경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저도 한 번밖에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제일 습한 곳이라 거의 매일 비가 오거든요. 매년 평균 4m의 비가 내리죠. 하지만 운도 없군요. 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어렵게 이곳까지 왔는데 단 한 방울도 안 떨어지네요. 결국 이런 장치를 써야만 했죠. 네, 스프링클러입니다. 영국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온다는 곳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스프링클러로 제가 하려던 말씀을 이어가보죠. 물웅덩이입니다. 이를 통해 구름 속 미세한 물방울들이 어떻게 비로 변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빗방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 위해 구름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빗방울이 물웅덩이에 떨어질 때 그 일부는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오르는데 그때는 크기가 반 정도로 작아지죠. 그렇게 반씩 크기가 반씩 줄어가며 이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상이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일어난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웅덩이가 바로 구름인 거죠. 물방울은 다른 물방울들을 끌어당기며 그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병합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생기죠. 이렇게 물방울들은 계속 몸불리기를 하고 결국 그 무게에 못 이기고 떨어지는 겁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비가 탄생하죠. 실제 무거운 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물은 무겁죠. 엄청나게 말입니다. 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보기 위해 만약 보로데일의 1년 강수량인 4m의 비가 일순간에 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호수지대에 크기만한 장비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신 4m의 비가 어느 작은 지역에 떨어질 경우를 가정해 재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세제곱미터의 물을 준비했는데 떨어질 때 4톤의 무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 한 대를 가져다 놨습니다. 오직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럼 저 정도의 물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비처럼 보이나요? 꽤 처참하고,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물은 그 밑에 차보다 대략 4배나 무게가 더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매일 분당 90억 톤의 비가 내립니다. 호수 지역에 있는 16개의 강을 모두 합친 어마어마한 양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비 때문에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쏟아붓는 열대 폭풍우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 이유 중 하나는 무게를 가진 빗방울들만이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비가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열심히 모래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클랜필드 대학교에서 오신 제인 릭슨 박사님은 연못에서 물을 푸고 있군요. 왜일까요? 해변에서 놀다 보면 꼭 이런 장난꾸러기들이 있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요? 모래성에 물을 부으면 완벽하게 무너지겠죠. 뭐 딱히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는 허리 정도의 높이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대략 300m 정도 높이의 구름들로부터 떨어지죠. 그 높이가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모래성을 하나 더 지어서 물을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말이죠. 아시겠지만 이곳은 실제 구름 높이보다는 낮아요. 진짜라면 적어도 300m 높이는 될 테지만 이 탑은 30m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 정도면 저희가 하는 실험에 충분할 겁니다. 오케이, 리차드 하세요. 저것도 못하네. 저런 방향이 틀렸네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시 하면 되죠. 리차드 부어요. 다시 한 바구니의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도착하는 것은 비군요. 그대로네요. 안 무너졌어요. 왜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수록 산산조각이 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물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공기 저항과 기류가 물을 싸고 있던 표면 장력을 부수고 작은 물방울들로 분산시킨 거죠. 한 번 더 해보실래요? 예, 뭐 그래야죠.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 크기가 클수록 받는 저항은 더욱 커지는 거죠. 이런 마찰은 물을 여러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 순간 물방울들은 가끔 낙하산과 같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물방울들은 점점 더 작게 쪼개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을 만큼의 크기가 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통이 그대로 떨어져 모래성을 부수지 않고 작은 물방울들이 된 거군요. 정확해요. 자세히 보면 한 덩어리의 물이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로 부서지죠. 자세히 보려면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겠군요. 이 현상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쏟아진 지 10m도 안 돼 한 동이의 물이 모두 작게 조각나 버렸습니다. 만일 저희의 포크레인이 몇 미터만 더 높았더라도 저 불쌍한 차가 멀쩡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구름에서 비가 처음 내릴 때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였더라도 바닥에 닿을 때쯤엔 우리가 아는 비로 바뀐다는 말이죠. 땅으로 내려오면서 물은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빗방울은 대략 2mm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더 크고 위험한 모습으로 지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형태를 바꿔서 말이죠. 얼음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얼음 조각이 떨어지면 무조건 우박이라고 생각하게 되죠.